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내일의 기후. 이번에는 또 어떤 미래에서 온 뉴스일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가상 뉴스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미래에서 온 남자,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 해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 2주 동안.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수원에서 네. 하는 행사에 하나 참여했는데요. 이 경기도 3030 실현 도민 공동회라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경기도에서 2030년까지 30%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도정 캐치프레이즈죠. 3030이요. 네네네네.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빠르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다지는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아, 오늘 수원 오신 김에 여러 가지 일을 그러면 하시고 네네네. 방송국에 오신 맞습니다. 거네요. 파주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셨는데, 네. 이 가상 뉴스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상 뉴스 들어볼게요. 캠페인 영원히 간직해 유구. USB에 있는 캐릭터 너무 예뻐요. 여기에 이메일이랑 다 저장하면 코코아페이에 적립도 된대요. 자, 여기 홍대에 나와 보니까요, 알파 세대의 새로운 문화로 유구, 그러니까 USB 꾸미기가 한창 유행인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카드형 USB, USB 링, 예쁘고 블링블링한 장식들이 많아요. 이 유구가 알파 세대의 새로운 문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코아사에서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는요, 코코아톡에 저장되어 있는 대화창에 관한 새로운 약관에 서명하면 캐릭터 USB를 무료로 나누어주고 있는 행사인 겁니다. 여기 코코아사의 홍보팀장님 나와 계세요.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유구를 기획하신 분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이번에 나온 유구는 지속가능한 데이터 센터 운동 차원에서 기획한 거고요. 앞으로도 다른 SNS 여러 포털과 함께 전 세계적인 캠페인으로 퍼질 것이라고 봅니다. 와, 참여하겠다는 젊은 세대들, 우리 알파 세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다 같이 외쳐볼까요? 영원히 간직해 유구. 아, 이 유구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꾸, 다이어리 꾸미기처럼 USB 꾸미기라 유구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를 그런데 SNS 회사에서 왜 하는 걸까요? 자, 아까 말한 코코아톡, 여러분 많이 쓰는 코코아톡의 수많은 대화방, 단톡방, 이런 대화 기록, 이메일, 이런 것들이 데이터의 형태로 지금도 데이터 센터에 쌓여 있습니다. 아. 이 대형 데이터 센터는요,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분포해 있고, 앞으로는 AI라든지 5G, 이미 도입된 5G라든지 우리 보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데이터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이 여기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도 마찬가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메일 한 통에요, 탄소 배출 4g이라는 계산이 있습니다. 네. 이메일을 만약에 우리가 보지 않는 이메일을요, 서버에서 지운다면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를 덜 지어도 될 거고, 그만큼 전력 소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도 그래서 제 이메일, 오래 쓰던 이메일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그때 1999년부터 이메일을 안 지우고 제가 잘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소중한 이메일이었나 보죠. 1999년 어떤. 네, 여러분도 여러분 이메일 오래 쓰던 이메일 함에 한번 들어가 보셔서 어디까지 저장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거 지울 때 그런 거 망설이긴 해요. 이거를 안 지우고 그냥 놔두고 10년 후, 20년 후에도 계속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마치 그렇죠.
일기장을 보관하는 것처럼 안 지우는 이메일들을 따로 보관해 두잖아요. 네네. 그런 이메일은 뭐 사용자만이 지울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코코아사는 사용자들에게 자기네 데이터 부담을 줄여달라고 이 행사를 통해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아마 자기네 데이터 센터에 있는 걸 무료로 나누어준 USB에 담아서 보관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명 받아서 슬쩍 데이터 보관에 관한 약관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데이터 센터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N사, 우리나라의 또 다른 대형 포털사인 네네. N사의 데이터 센터가 위치한 곳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춘천입니다. 춘천이요. 춘천에서도, 강원도 춘천. 네, 춘천에서도 좀 높은 지대에 산에 위치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낮은 온도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추운 데 있는 게 더 좋은 건가요?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입지하기 좋은 곳은 항상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공조기, 그러니까 에어컨을 돌린다는 거죠. 근데 24시간 에어컨을 돌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일대가 서늘하면 훨씬 그 비용이, 전력 비용이 적게 드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조건은 에너지를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데이터 센터가 위치하기 좋은 곳입니다. 네. 데이터 센터는요, 사람이 뭐 고용이 많은 시설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별로 필요 없는 시설인지라 최근에는 이제 지역, 뭐 소멸 지역으로 되어가고 있는 지역에서 네. 유치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데이터 센터를 싸다고 해서 네. 뭐 다른 나라에 짓는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보 보안의 측면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데이터 센터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는 노력이 몇몇 있습니다. 뭐 강물에, 네. 예를 들면 소양 강물에 데이터 센터를 시키려고 한다든지. 아하. 그러니까 이거 순행식으로 가는 거죠. 가상 뉴스죠, 지금? 네, 가상 뉴스지만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건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아니면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그렇진 내시는 않습니다. 거죠? 네네네네. 네. 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만. 네, 네. 아니면은 전력을 이걸 계산하는 이 소비하는 프로세서를 네. 저전력 소비 칩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공학적 노력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중요한 노력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무한한 공간인 줄로만 알고 사용했었던 어떤 서버의 공간, 거기에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죠. 아까 문제에도 나왔지만 쓸모없이 보관되는 데이터, 무의미하게 네. 보관되는 데이터, 우리로 따지면 뭐 수많이 하루에도 몇 통씩 스팸 메일을 받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게 무심코 쌓여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를 다크 데이터라고 하죠. 네. 그거를 삭제하는 게 SNS 회사들의 데이터 센터 운영의 비용을 부담을? 절감시켜 주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참 그럼 앞으로 진짜 이렇게 USB 나눠주면서 저장해서 우리한테 맡기지 말고 저장해서 가져가세요 이러는 건데요, 지금. 네. 이렇게 쓸모없이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 이걸 관리하려는 노력이 앞으로는 더 강화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맞게 우리의 개념이 좀 변화할 것이, 우리가 서버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그냥 그동안 포털사들이 무료로 제공해왔던 공간들 때문에 비용이 0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무료 이메일 공간이라든지 뭐 스팸 메일이라든지 네. 이런 것에 가격이 붙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념, 공간 개념도 디지털 공간 개념도 네. 바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F로 시작하는 I로 시작하는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SNS를 우리가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게 유료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지 않으려고 하겠죠. 예, 그러지 않으려고, 아니면 이용자가 줄어드는 거는 그 포털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그걸 막으려고는 할 테지만 여기에서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자발적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서비스 비용에 관한 부분과 이 혜택을 고객한테 주는 것 사이에 균형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네. 기록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기록은 어디에다가 한 기록일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딜까요? 마음 없어지지 참. 기억을 못 하겠죠. 네. 낭만적이긴 한데 은근히 단단한 돌에 새긴 기록이 네. 가장 오래가는 기록입니다. 그럴 것 예전에 같네요. CD에 하는 기록도 아니고 네. USB에 하는 기록도 아니고 데이터 센터도 아니고요. 뭐 광개토대왕비처럼 아예 돌에다 돌에 새겨야 새긴 이게 수천 년 남아 있는. 그럼 가장 강력한 돌 석영 다이아몬드에 새겨 있는 기록이 가장 오래가는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에서 네.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이 예. 위험하다는 사실을 후세에게 전할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네. 연구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복잡한 이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이게 위험하다는 거를 아주 후세에까지 전하려면은 뭔가 이 기록이 사라지지 않는 곳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죠. 프랑스에서는. 네, 그래서 영원히 가는 기록 방식을 연구하는 과정 중에 다이아몬드. 네, 발견된 인사이트인데요. 아하. 자, 어쩌면 우리가 기록을 영원히 남겨놓고 싶어하고 받은 편지 안 버리고 싶어하고 네. 그런 심리가 우리한테 모두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다른 말로 보면 에너지를 소비하는 다크데이터일 수도 있다. 다크데이터. 이게 진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다크데이터가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네. 이기관 이사님의 미래 기후 뉴스 5부에도 계속됩니다. 샵 0999로 궁금하신 점이나 생각해본 이야기 있다면 보내주세요. 박정현의 마음으로만 듣고 5부에서 뵐게요.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4부 퀴즈에서 문제를 하나 드렸었죠. 이것은 정보를 수집한 후 저장만 하고 분석에 활용하고 있지 않은 다량의 데이터를 뜻합니다. 미래에 사용할 가능성 때문에 삭제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하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4724님은 퇴근길에 너무 많이 막혀서 이 문자 보낼 시간이 생겼네요. 매연 뿜으면서 오늘의 기후 들으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셨고요. 5668님은 새싹 문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동하면서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북극곰 노래 흥얼거리고 다닙니다. 요즘 방송에서도 탄소 중립, 온실가스 이야기 많이 들리는데요. 기후변화에 신경 써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셨고요. 청개구리 님이 웬만하면 선물 뭐 주세요 이런 문자 한 번도 하신 적 없었는데요. 오늘은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다크데이터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충전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0522님 화상 입은 사진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친구 김한이의 48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한이 힘내고 사랑하고 축복해. 직장에서 일하다가 화상을 입어서 부모님께도 못 갔어요. 흉터 없이 잘 치료되기를요 하고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안 아프고 빨리 잘 치료되기를 저희도 같이 빌게요. 최숙자님, 희숙 DJ님 한 가지 역할이 더 늘었네요. 연기까지 역시 굿입니다. 이기관 선생님 나오실 때마다 너무 재밌어서 정말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듣게 돼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러셨는데요. 이기관 선생님이 로고 나가는 동안 그 짧은 시간에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제가. 자, 1번 다크데이터, 2번 화이트 데이터라고 하셨는데요. 정답은 이기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벌써 다 나온 것 같은데 다크데이터입니다. 네, 1번 다크데이터. 여기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보니까 서령님이 안 돼요. 로마 원형 경기장 유적지 돌벽에 애인 이름 새겼다가 벌금 이상의 욕을 전 세계인에게 받은 외국인 커플이 있습니다. 밀라노 대성당 계단벽에서도 한국인 이름 보이면 가슴이 철렁해요. 그러셨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까 다크데이터,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당장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도 볼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저장해 두고 있는 이 데이터 영원히 기록할 수 있는 건 돌멩이에 새기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기관 선생님이 돌 중에서도 제일 단단한 돌 다이아몬드에 새기면 영원하다 그러셨는데 전 이기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마음의 다크 데이터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삭제해도 되는데 몇십 년 동안 마음속에서 어디 쓸 것도 아니면서 계속 기억하고 있는 네. 보안 위험이 있는 데이터 우리 마음에서도 빨리 삭제해야겠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도 보안 위험 있어요? 아 그렇죠. 남의 잘못, 남의 흉 이런 거 쓸데없이 길게 기억하고 있으면 네. 이기관 이사님이 가져온 미래의 기후 뉴스 두 번째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 뉴스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가상입니다. 두 번째 가상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분양 100세 시대 100km로 대비하세요. 경북도시공사는 대표적인 인구 소멸 지역인 경북 청송, 영양, 봉화 지역에 태양광 단지 분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총 300메가와트 규모 7개 단지에 3,000구좌를 전국에 분양한 것이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솔라 컴플렉스라 불리우는 이 단지는요, 주거형, 물류형, 영농형으로 구분되어서 이 개발한 토지에 100kW급 태양광 발전소 3,000개, 3,000구좌가 생기는 겁니다. 주소를 옮기는 정주형, 주말에만 방문하는 방문형 등의 청약자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방문 인구수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경상북도의 노림수가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솔라 컴플렉스 분양이 유효했던 것은 퓨처 프루프 방식의 도시 설계라고 하는데요. 30년 후에 태양광 발전의 1기가 끝날 경우 토지를 다른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의사결정 구조, 도시구획을 설정해 놓았다는 것이 경북도시공사의 설명입니다. 즉, 한 세대가 지나서 상속이나 양도 등으로 소유주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미래의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 놓았다는 것이 외부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100km 태양광으로 준비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실버타운도 넘어서서 이제는 태양광 솔라 컴플렉스,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한다는 얘기잖아요. 부지를 경상북도의 솔라 컴플렉스. 그럼 아무래도 투자 상품이겠죠, 이런 게? 네, 그렇죠. 지금도 뭐 태양광 발전소를 뭐 구좌를 나누어서 뭐 분양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의 종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신도시가 생기는 개발되는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죠. 신도시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LH나 경기도에선 GH 같은 곳에서 다시 토지를 건설사에 팔고, 건설사는 다시 일반 시민에게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할 때 일반 시민들은 소위 영끌을 하죠. 신용을 전부 끌어모아, 자기가 낼 수 있는 신용을 끌어모아서 네네. 은행에서 대출을 받던지 하는 방식으로 집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신도시의 장점이 뭘까? 깨끗하고 계획되어 있고 뭐 질서 있는 개발이라는 점인데요. 태양광 발전이 개별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될 경우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은 마치 도시가 무계획적으로 성장할 때 생겨나는 단점과 비슷합니다. 난개발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태양광 발전도 난개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 착안해서 지역의 도시공사나 네. 토지개발공사들이 신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뭐 새로운 저밀도의 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솔라 컴플렉스. 네. 더 이상 아파트 개발이나 뭐 산업단지 개발이나 하는 것은 피크에 접어들 것이고요. 아마 국토 활용, 국토 개발의 새로운 개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건, 집 근처, 소비자 근처에서 생산하라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항상 궁금한 게, 이렇게 농촌 지역에서 인구가 사라진 지역, 소멸한 지역에서는 그러면
살고 있는 지역 소비자 근처에서 생산하라 하면 여기는 소비자가 없으니까 생산지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솔라 컴플렉스를 지으면은 이 전기를 사람이 많이 있는 곳까지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게 뭐 하나의 문제는 될 수 있는데요. 네. 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을 모두 이 솔라 컴플렉스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추진을 할 텐데 이러한 개발에 관심을 갖는 지자체는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굉장히 적어지는 낮은, 지역, 네. 도시 소멸을 걱정하는 지역에서 이러한 방식을 고민하고 이러한 방식의 개발을 통해서 경제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생각할 거라는 거죠. 아하,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또 살 수 있게 주거형. 네. 요새는 인구 수를 따질 때 네. 단지 거기에 정주하는 인구만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주말에 방문객이 얼마나 많이 오는가, 돈을 얼마나 많이 와서 쓰는가, 소위 말하는 경제 인구의 개념을 네,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제 인구를 늘리는 방법, 뭐 주말 농장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물류센터나 좀 저밀도로 개발 가능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럼 인구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방법인가요, 이게? 네, 인구 문제 중에 중요한 한 축은 수도권으로 집중된다는 집중. 거잖아요. 인구 소멸뿐만 아니라. 그런데 지방으로 분산시키고자 하는 유인을 만드는 게 하나의 해결 방법일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방법은 인구가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시골 땅. 네. 예를 들면 요새 빈집이 구멍구멍 생겨나는 시골의 여러 지역들, 네,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들, 맞아요. 이런 토지들을 더욱 유용하고 효율적이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렇게 개발하는 방식이 각광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공개발의 장점이 필요한 영역일 것 같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어떤 개발을요, 자율에 맡겨두면 소규모 개발을 태양광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난개발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신도시 방식의 태양광 개발도 질서 있는 개발을 하게 되면 수요의 유입을 유도한다든지 뭐 어떤 자산의 후대 계승 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너지 전환을 같이 고려하면서 개발하는 그런 컨셉이 각 지역의 도시공사, 그런 개발공사, 토지공사의 기획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하. 그러면 저희가 이제 태양광 개발을 발전을 생각하면 뭐 이렇게 아파트 베란다나 지붕 옥상이나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솔라 컴플렉스는 말하자면은 태양광 발전소에 사람이 사는 형식인가요? 사람이 사는 집에 태양광을 살짝 얻는 게 아니라 살아도 되고요. 예. 안 살아도 되는 안 거죠. 살아도 되고 네. 이걸 그냥 그래서 아까 투자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물류형, 영농형 이렇게 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 말씀은 태양광도 아파트처럼 우후죽순 난개발이 돼서는 안 된다. 염려되는 게 있다. 그런 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전력망 같은 경우도 교통시설이랑 똑같은 거예요. 차가 밀려서 더 이상 아파트를 못 짓겠다. 네. 그거보다는 도로를 늘려서 질서 있는 개발을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신도시의 개발 방식인데, 태양광 개발도 신도시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말씀 중에 퓨처 프루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말일까요? 퓨처 프루프. 네, 뭐 영어입니다. 그런데 워터프루프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거는 방수. 네, 방수인데요. 물을 막는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퓨처프루프는 미래를 막는다라는 뜻일까 하면 조금 개념이 다른데,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리스크를, 그 위험을 미리 생각하고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태양광이 이제 많아질 거예요. 많아져야 된다고 했고, 네. 그런데 이 태양광의 수명이, 태양광 발전기의 수명이 뭐 한 바퀴 돌면 3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임시시설물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무슨 대성당이나 사찰처럼 100년, 1000년 갈 시설이 아니네요. 이 태양광이. 네. 어허. 그래서 만약에 이걸 임시시설물로 생각한다면 네. 나중에 이것이 없어질 경우에 뭐 에너지 전환을 다른 방식으로 우리 후세들이 해결할 방법이 생겼다든지 할 때 태양광 시설물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을 때 네.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요. 설계 측면에서도 미리 고안해 둘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를 미리 확보해 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차피 분양이니까요. 분양이니까. 이것이 토지 개발에 있어서 퓨처 프루프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나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중에 저밀도의 도시로 다시 재탄생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나중에 다시 농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 둘 수 있는 거고,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개발하는 거죠. 이거는요, 우리나라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촌 재구조화법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농촌 재구조화법이 어떤 법일까요? 네, 이 전제가 있습니다. 농촌 인구가 소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토가 다시 재편되는 것을 염두에 둔, 질서 있는 재편을 염두에 둔 법인데요. 국토의 미래를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도 이 법안 내용 중에서도 일부는 태양광 발전이 여기에서 상당한 수준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요. 네. 그러면 농촌 인구가 사라지는 시대에 이 말하자면 그 옛날 국토 개발 계획을 도로 세우고 공장 세우고 아파트 세우는 걸로 국토 개발 계획을 했다면 이번에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국토 개발 계획을 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에너지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뭐 농촌의 경관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농촌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질서 있게 재편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태양광을 얹어봤다 선생님께서. 이미 그 안 중에 하나는 태양광이 들어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 태양광 발전이 앞으로 농촌 재구조화법 토대로 해서 어떤 국토개발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건데 그게 퓨처 프루프다. 네, 앞으로 이 태양광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이 소유 구조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인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열어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열린 개발이다. 이렇게 열린 개발이다. 네. 네, 선생님 말씀 중에 태양광 풍력도 결국은 수명이 30년 아니겠는가 하는 게 이 개발 계획에서 또 중요한 원칙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오늘도 미래에서 온 남자,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 해시민발전 협동조합 기술이사님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미래 기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양희은과 악뮤가 불렀죠. 나무 듣고 다시 뵙겠습니다. 네, 9447님이 라디오가 고장나서 앱으로 듣고 있어요. 그러셨는데요. 아까. 요즘은 OBS 라디오 앱 괜찮지 않나요? 요즘은 많이 안 끊기고 잘 들린다고 하던데 9447님 오늘 앱으로 들으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2236님이 쑥디님 오늘도 오늘의 기후 출석합니다. 지난 3일간 비가 오다가 어제부터 맑았는데 다시 주말에 비가 올 정도로 기온이 들쑥날쑥하네요. 그러셨는데요. 저도 그래서 우리 3부 시작할 때 문지영 OBS 기상캐스터님이 날씨 얘기를 해주시면 집중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날씨가 너무 천변만하여서 그렇지 않나요? 일교차도 심하고 주중에 월화수목금토일 날씨도 계속 바뀌고 그러잖아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서령님은 데이터 소비가 탄소 배출로 이어지더라고요. 등록하고 잊어버리고 있던 곳들 가입 탈퇴하고요. 메일링 서비스 중지 신청하고요. 매일매일 가능하면 메일 지우는 습관을 들이려고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알뜰하게 실천은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날 잡고 쫙쫙 지웁니다. 오늘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행동 출범 기자회견과 도민공동회가 오후 1시, 2시에 경기도청 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있었다고 이기관 이사님이 아까 알려주셨죠. 10가지 실천 행동을 발표하고 1000명의 도민분들이 선언을 하셨네요. 예를 들면 경기도와 시군의 공공부지와 민간의 건물, 주택, 공장 부지에 도민 100만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해 경기 3030 실현에 앞선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0%를 하겠다는 얘기죠. 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단 보니까 오늘의 기후 찾아오시는 손님들 이름이 많이 눈에 띄네요. 네, 오늘 준비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서 제작됐습니다.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지금까지 작가 허윤선, 연출 노광준, 보이는 라디오 이민상, 진행의 저 김희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